네, 안녕하세요. IM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박인철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이 약간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하반기 전망과 좀 연관 지어서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일단 지금 미증시의 좀 방향이나 좀 궤적 자체가 과거 이제 21년, 22년도에 있었던 게임스탑 장세와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이유가 일단 기억하시겠지만 21년도에는 그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한 유동성이 이제 시중에 많이 풀렸었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소비로 연결이 되면서 EPS, 이익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증시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또 완벽한 또 실적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AI 투자 부분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런 AI 관련 기업들의 이익 상승이 이제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기여하는 측면은 21년과 같이 현재도 약간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보셔서 알겠지만 고물가나 고금리 이런 현상들이 밸류에이션 확장을 계속 막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런 실적을 중심으로 한 좀 완연한 실적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밸류에이션 측면의 확장 여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나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정부와 기업이 중점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4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타코 트레이드를 표명한 이후부터는 정부 측면의 이제 불확실성 완화, 오히려 그 증시를 도와주려는 이런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고, AI 중심, 특히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 중심의 AI 투자도 또 계속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S&P 500의 그 이익 상승, 그리고 이익 수정 비율이 이제 이익의 눈높이까지도 계속 상향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 고물가 이 부분들이 약간 유동성이 회수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우려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우려는 일부 해야겠지만 유동성이 전면적으로 회수되는 이런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용 추세가 계속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죠. 무엇보다 AI 투자에 힘쓰면 힘쓸수록 감원이라든가 이런 고용 계획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민생을 또 생각하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을 함부로 하기 쉽지 않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 이게 사람들의 소비 심리 역시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금 AI 투자가 제조업, 인프라 이쪽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제조업 관련 지표는 또 우상향하고 있는데 반해 서비스업, 사람들의 실제 소비, 그리고 실제 경기, 체감하는 경기와 더 밀접한 이런 서비스 관련 지수는 26년 들어서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오히려 좀 꺾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리 고금리, 고물가 형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동성을 전면적으로 회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금리, 고물가에도 최대한 유동성을 좀 풀려는 이런 정책들이 아직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1년하고 현재를 많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사람들의 소비가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계속 물가는 일시적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시장이 계속 믿어왔었죠. 결국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게 들통나면서 증시가 이제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현재도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레벨이 높아진 건 맞지만
이제 뭐 전쟁만 뭐 끝나면은 물가가 일단 낮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에 기인해서 뭐 베센트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뭐 그 미국 내 주요 인사들도 물가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를 또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런 언론 플레이를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언제 이제 물가를 진짜 걱정하게 될 것이냐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 리스크가 또 완화된 다음 그 이후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확인이 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이제 시장이 물가나 고금리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좀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슬슬 그 표심 회복을 위한 뭐 소비 관련 이런 정책들을 작년 11월처럼 또 계속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물가가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 진심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실제로 물가를 걱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많이 억눌려 있는 소비재 이런 소비 부분들이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1년과 좀 비슷한 궤적으로 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21년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지원금이 풀린 데 기인해서 경기와 민감한 섹터 업종들의 이익 상승이 S&P 500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AI 인프라 투자와 뭐 유관한 이런 섹터의 EPS만 그 S&P 500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의 미국 경기와 이제 사람들의 경기에 거의 한 3분의 2가 이런 서비스, 소비 경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억눌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물가를 생각보다 또 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중간 선거 대비 정책들이 지금 억눌려 있는 특히 이제 중산층 이하의 소비 심리를 또 끌어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는 이제 물가 우려로 연결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하반기 적어도 중간선거 이후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서 뭐 정부와 이제 민간 기업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주도의 이런 투자가 그 EPS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계속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이미 전 세계가 뭐 경제 논리가 아니라 그 패권 다툼, 지정학적 갈등의 논리로 그 자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금 집행을 뭐 쉽게 갑자기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렇게 적자 재정을 통해서 돈을 풀고 있는 이상 사실 그게 시중의 유동성으로 공급되는 거고 사실 이런 환경 내에서는 증시를 굳이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오히려 좋게 봐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여러 우호적인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중간선거 이후에는 하원은 사실 민주당에게 뺏길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상원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공화당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원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긍정적인 정책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 역시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민간 기업 주도의 이제 AI 투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 모델이 가장 앞서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모델 간의 뭐 초격차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20년 들어서 생성형 LMM 모델에서 이제 에이전틱 AI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피지컬 AI까지로의 확산 이런 기대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계속 뭐 AI 출혈 경쟁은 사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제 전방 산업
오픈 AI라든가 엔스로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버블론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연초 들어서 엔스로픽이 모델 기술력이라든가 그리고 2분기 들어서 첫 흑자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 기술력과 수익성을 한번 입증해 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캐펙스 상향에 뭐 당연한 근거로 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앞서서 이제 전반 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수익성을 입증해 주는 한에는 캐펙스가 뭐 계속 오르는 거는 시장이 뭐 당연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관건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페이스X 상장에 이어서 하반기 들어서 엔스로픽하고 그리고 오픈 AI, IPO 역시도 또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번에 스페이스X IPO 하면서 그 S1을 확인을 했을 때 스페이스X의 AI 부분의 수익성이 매우 좋지 않은 걸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뭐 다른 사업 부분은 뭐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일단 XAI를 합병한 이후에 AI 부분의 캐펙스가 워낙 압도적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사실 지금 오픈 AI나 엔스로픽이나 이 기업들의 이제 추후 S1이 제출될 경우에도 이런 캐펙스 부분에 대한 공격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시장의 수급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 스페이스X가 상장된 이후에 자금에 또 블랙홀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우려도 이번 변동성에 크게 기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오픈 AI 그리고 엔스로픽 이 두 대형 기업의 IPO 역시도 스페이스X 상황과 유사하게 뭐 단기 변동성을 또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기업 모두도 이제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제대로 이제 검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서서 이제 단기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좀 완충 장치가 존재하는 부분이 일단 이 기업들이 뭐 여러 수급을 단기간 크게 뭐 빨아들이는 걸 막기 위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락업 같은 경우도 일괄적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제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뭐 지수 편입 같은 경우도 원래 심사가 되게 오랜 기간 있어야 되지만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 후 뭐 15일 이후에 스페이스X가 이제 편입될 예정인 등 약간 그 지수 차원의 그 수급 그 완충 장치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지수가 갑자기 아예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걸 또 막아주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변동성은 높을 수 있겠지만 뭐 시장이 매우 우려하는 만큼은 아닐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 투자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부채 조달로 넘어갔죠. 이제 자체 현금으로 투자하기에는 이제 돈이 슬슬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채 조달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뭐 구글까지도 뭐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등 이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재원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경쟁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잉여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가 잉여 현금 흐름을 추월하는 이제 완연한 그 수익성의 압박에 시달릴 수 있는 국면으로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스페이스X, 오픈 AI, 엔스로픽 같은 이제 대형 메가 AI 기업들도 이제 포함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실적 발표는 특히 이제 AI 밸류 체인은 이들 이제 돈을 써주는 대형 빅테크들의 이제 수익성 입증 이런 부분들이 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거의 뭐 1년 내내 뭐 바이 더 딥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버블론이라든가 수익성 입증이라든가 여러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이면서도 사실 대형주의 펀더멘털은 그럼에도 견고합니다. 이게 부채 조달로 사이클이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 왼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 일단 비금융 기업의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의 이제 규모를 보시면 뭐 절대 규모는 당연히 올라가고 있지만 GDP 대비한 규모는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도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전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그래프인데 역사적인 수준으로 봐야 될 정도로 건전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부채 조달을 계속 하더라도 사실 건전성이 문제가 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엔솔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가 이렇게 건전하다면 뭐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결국에는 바이더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대형 IPO들로 인해서 기존 뭐 급등주, 주도주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들이 바이더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형주와 다르게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조금씩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사모대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대출의 뭐 주된 요인 중 주된 부분 중 하나가 사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 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AI가 발전할수록 이런 사스 기업들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사모대출이 결국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버틸 수 있냐라는 문제들이 좀 작년부터 스멜스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당장은 이런 고금리 현상이 이어질수록 한 번씩은 AI 버블론에 또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대형 IPO로 인해서 증시가 또 흔들리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소형주들의 문제가 한번 같이 부각될 그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 같은 경우는 뭐 엔스로피나 구글 대비해서 뭐 경쟁력 있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픈 AI의 이제 상장 시점이 증시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는 또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견고하다면 일련의 문제들은 여전히 바이더디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투자 전략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AI 주도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뭐 리스크 요인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뭐 대형주 펀더멘털을 견고하기 때문에 계속 바이더디 접근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AI라는 시대가 생성형 모델에서 이제 그 에이전틱 AI 그리고 하반기에는 피지컬 AI로의 확장까지 이런 기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캐펙스 추정치 상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것이 이제 AI 주도 테마를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주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내에서 계속 수혜가 확산이 되고 있죠. 뭐 어디가 병목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다른 테마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일단 메모리, HBM이 가장 병목이다 하면서 이제 부각이 됐다가 이제 스토리지 부분, 뭐 샌디스크 같은 그리고 그 다음에 루멘텀 같은 뭐 광통신 그 다음에는 이제 AI 에이전트로 넘어간다 하면서 CPU 그리고 저전력 이런 테마들로 넘어가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피지컬 AI 직전에 온 디바이스 AI로 간다 하면서 애플이나 뭐 퀄컴 이런 기업들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점점 확산이 될수록 EPS 상승보다는 밸류에이션 상승의 기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실적이 아니라 약간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들이 좀 더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내에 이제 만연한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피지컬 AI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고금리 고물가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중간선거 이전에는 그 기업 주도의 AI 투자도 이어지고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더 피력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AI 내 주도 테마는 뭐 실적이 살짝 뭐 증명해주지 못하더라도 밸류에이션만으로도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피지컬 AI의 이제 끝판왕은 사실 로봇이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관련한 일정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일단 7월, 8월 내에 테슬라 옵티머스 생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또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항상 뭔가 일정을 얘기를 하고 그 미루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상반기에 그 뭐 생산 양산하겠다 발표했다가 이제 하반기로 미뤄진 거긴 하지만, 실제로 머스크의 이런 공약들이 그 이행이 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이런 피지컬 AI로의 확산 기대감까지 한 차례 하반기 내로 좀 반영될 가능성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미국 시장 내에서 또 부각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저희는 뭐 AI LMM 모델 경쟁력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월가 내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것처럼 지금 뭐 LMM 모델, 에이전트 AI, 피지컬 AI까지로 넘어가면서 결국 이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훈련하고 추론하고 학습하고 하는 부분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결국 그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여러 AI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뭐 CM이라든가 그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런 컴퓨팅 파워 자체를 뭐 선물 시장에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언급하는 등, 그리고 기존에 이런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대여 서비스를 하지 않던 기업들도 점차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쪽에 대한 그 시장의 그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나 많이 부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도 뭐 지금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어차피 AI 캐펙스 투자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근거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I 관련주들은 결국 좋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앞서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말씀드렸는데,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캐펙스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항상 뭐 결국 AI 수혜다, 그리고 캐펙스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 두 개가 계속 그 상충하고 있는 그 기업이었다, 그 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뭐 고공행진을 했지만,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은 또 오르다가도 캐펙스 우려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하반기에 좀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 특히 고밸류 기업 중심으로 높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변동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오히려 AI 주도 테마 내에서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한 기업들은 여전히 뭐 저가 매수로 그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거의 1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단 AI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까지 AI 관련한 모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구글 같은 경우가, 알파벳 같은 경우가 뭐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AI 밸류체인 내에서는 끝까지 들고 갈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완전한 이제 친트럼프 테마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또 불을 뿜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일단 하원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에서 아무리 선전을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이제 다수당을 빼앗길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결국 그 말은 중간선거 이후에는 이제 초당적인 테마가 아니라 완벽한 친트럼프 테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본인이 좋아한다고 해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에 좀 쉽지 않은 환경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오히려 중간선거 이전에 본인이 좀 좋아하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양자 기업에 대한 뭐 지분 투자라든가, 뭐 우주 기업과의 계약 체결이라든가, 뭐 드론 기업 투자 발표라든가, 어떻게 보면 초당적이라기보다는 친트럼프 테마가 명백한 이런 테마 쪽에 투자 소식을 또 발표를 해주는 등 중간선거 이전에 본인이 원하는 테마에 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사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 이전까지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뭐 우주나 양자나 혹은 뭐 원전이라든가 혹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친트럼프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번에 IPO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시가 흔들린다면 뭐 긍정적으로 또 접근할 만한 또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또 하나가 앞서서 결국 표심을 챙기려면 그 민생, 이제 소비 쪽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에도 그 공화당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이제 대패를 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사실 이런 민생 관련해서 발언을 사실상 하나도 하지 않았었다가 패배한 다음 날부터 뭔가 의료비를 낮추겠다, 뭐 모기지 금리를 낮추겠다, 소비를 지원해주겠다, 여러 소비 관련 긍정적인 발언들을 연이어 발표해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이런 유사한 모습들을 한 번쯤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기존의 IT, 특히 AI로 쏠렸던 이런 투심을 약간 소비재나 경기 민감주로 잠시 로테이션하게 하는 또 동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뭐 AI 중심으로 약간 증시가 흔들릴 경우에는 기존에 소외되었던 뭐 섹터, 기업, 테마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반기에는 뭐 양호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표심을 위한 정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트럼프의 그 영향력은 가면 갈수록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결국 표심을 챙기려면 일단 돈을 더 풀어야 되긴 하겠지만 궁극적인 이런 표심을 챙기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돈을 풀어서 주식만 끌어올리면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확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90% 이하 중산층부터 이제 하위 계층을 보시면은 이들의 자산고는 사실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통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사죠. 그리고 기타 내고제도 뭐 자동차 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는데, 결국 이들은 주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가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낮아져야 소비 심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금리를 그래도 챙기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 현재까지 와서 봤을 때는 금리를 잡는 거는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잡는데 실패했고 물가를 잡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도 과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물가, 이런 고금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점점 그 정치적 영향력이 낮아지는 방향이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중간선거 이후까지의 상황을 본다면은 오히려 친트럼프 테마가 아니라 트럼프가 정말 싫어하는 이제 반 트럼프 테마 같은 경우가 더 장기적으로는 투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는 국방을 살리고 복지를 줄이고, 그리고 전통에너지를 살리고 신재생을 줄이고, 이쪽에 이제 그 치중을 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신재생 같은 경우가 트럼프 영향력이 낮아졌을 때 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신재생 테마는 안 그래도 지금 전력난, 그리고 AI 때문에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테마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정치적 지원 여력까지 더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의료보험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돈을 최대한 지원 안 해주려고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런 의료보험사들 주가가 폭락하는데 크게 기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민주당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이런 의료보험사들 주가는 한 번 더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지금 최근에 너무 저점이다 하면서 한번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 메리트로도 충분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즘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약간 걱정이 좀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26년 하반기는 뭐 강세장의 방향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최근 2주간 겪으신 것처럼 변동성은 하반기 동안 정말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 AI 상장에서 뭐 기술력이나 수익성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상의 그 증시 조정이 한 차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뭐 레버리지 투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상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진짜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좀 고민하신 이후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있을 때 팔아야 되나 했을 때는 여전히 바이 더 딥으로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사실 상반기는 생각보다 계속 올라버려서 뭐 바이 더 딥 기회가 많이 없었다면 하반기는 오히려 바이 더 딥으로 접근하시기에 꽤나 좋은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